그럼 자기 오른팔이 쿠팡에 가서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국 씨의 입장은 뭔가요? 입장을 내야 되는 겁니다. 쿠팡 강남 비밀 사무실에서 로비 총력 박대준 대표 진두지휘. 박대준이 이제 사퇴를 네, 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진짜 놀랑머리 외국인이 왔어요. 대표로. 자, 근데 강남 비밀 사무실에서 로비 캠프를 우렸다는데 한번 볼까요? 외부 간판도 없이 운영된 강남 비밀 사무실 쿠팡 내부 시스템에서도 검색 안 돼. 완전 비선이야. 어떻게 했대요? 박대준 대표, 조용우 부사장 등 고위 대관 라인도 근무. 수사 감찰 회피 목적 업계 의심 정부도 전면 조사 착수. 자, 여기서 조용우 부사장이라고 하는 선수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쿠팡이 로비의 전당이야. 그래서 뭐 검찰도 그렇지만 지난번 사실은 상설특검 시작된 것도 이 로비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어미준이 까라 해서 다 이제 그 수사가 되어야겠습니다. 검찰 라인의 로비 세력들도 중요한 거는 정무적 로비, 그러니까 국회 대관 로비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 핵심 고리가 조용우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부사장으로 들어간 게 이제 바로 요 기사입니다. 25년 7월이면 한참 요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위기 관리가 시작된 네, 무렵이라고 보이죠.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쿠팡 조용우 조국혁신당 전 비서실장 부사장으로 영입. 네. 세계일보 기자 출신 문재인 정부 국정기록 비서관 역임. 조용우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6, 7년생 세계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채널에 쫙 훑었어요. 이거 동아일보 기자라고 보는 게 다 제일 맞겠네. 네. 동아일보에 제일 네. 오래 있었고 그렇죠. 채널 A까지 있었으니까. 그리고 동아일보 사회부 차장, 정치부 차장 경력으로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선대위 공보실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의 국정기록 비서관. 이게 사실은 핵심 참모들이 하는 게 국정기록 비서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로 하는 일 없이 정무적인 서포트를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국정기록물을 어떻게 할까 체계화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 위반 논란도 있어서 사실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약간 무임소 비서관 비슷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는 일은 대단히 정무적인 일을 한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조국 혁신당 당대표, 조국 당대표의 비서실장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비서관을 하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긴밀한 케미가 형성이 됐다라고밖에 네, 볼 네. 수가 없고 웬만한 사람은 비서실장 아, 시키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어서 정무실장을 합니다. 비서실장과 정무실장을 했다는 거는 조국 대표의 분신이다. 그야말로 명실상부가 오른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오른팔이 쿠팡에 가서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국 씨의 입장은 뭔가요? 입장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아니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이런 사안이 발생했어.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대단히 중요한 레버리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범여권의 중요 정당이야. 뭐 물론 이제 그 아직 20명은 안 되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 조국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국 당연히 가장 우선적으로 조국혁신당이 로비를 했을 걸로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쌀을 제대로 못 씻으면 돌이 섞여가지고 이가 깨진다며요. 네. 이 대목에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최측근인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 쿠팡에 가서 부사장하면서 날라다닌 것에 대한 조국 대표의 책임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그렇죠. 이거는 실제로 강남의 비밀 사무실에서 그동안 로비를 하면서 주로 뭘 했겠어요? 대관을 했겠지. 그럼요. 전화하고 만나고 밥 사주고 그러면 카드 관련해서 쓰고. 조국 대표께서 스스로 먼저 입장을 성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나는 뭐 이를테면 만나서 밥은 먹고 했지만 일체 우리 로비 응한 적 없다. 아니면 아예 우리 전화 통화 만난 적도 없다. 라고 하면은 거짓말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겠지. 네네. 지금 단계에서는. 네. 자, 이런 와중에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쿠팡 부사장으로 네. 그러니까 문재인 조국과 가까웠던 사람 뭐이 가요. 그러면 월급을 많이 주나요?
저 경우에는 월급 개념으로 안 하죠. 그런 스톡 옵션에다가 아, 계약금 같은 것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이정렬. 지금 쿠팡의 부사장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난 7월이라면 대단히 중요한 그러면 연봉 1, 2억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장난이죠, 그거는. 죄송합니다. 장난해서 훨씬 높은 수준의 뭐를 보장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카드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쿠팡에 가면은 뭐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분들의 보좌관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제이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 사람 제2모가 네, 일단 그렇게만 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사람들이 대거 가 있습니다 쿠팡에. 그러니까 뭐 법조 검찰 라인 말고도 대관하기 위한 선수들이 되게 많이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국회 출입 기록이라든가 뭐 자료는 안 남겨 있겠습니다만 로비한 사안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 된다. 네네 그래야 되겠네요. 그 하기 전에 조국 대표께서는 이 정도 되면 스스로 먼저 성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좋겠다. 네. 3,40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린 어마어마한 초유의 사태 앞에서 조국 당대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조국 당대표께서 기왕에 성명을 하시고 이것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34차 인사위원회 결과 보고인데 황현선 전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셨죠. 강미정 씨가 네. 폭로했던 네. 내부 문제 관리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내려갔던 분인데 이 분이 마침 이번에 복귀를 했는데 어느 자리냐면 조국 인재영입 부위원장. 인재영입위원회 네. 성비위 여파 사퇴 황현선 임명. 최고위에서도 상당수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만류를 했다고 하는데 인재영입위 위원장이 누구라고요? 이런 경우에 조국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장일 때 사실상 부위원장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 부위원장은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요직 중에 요직이거든요. 네. 이분 역시 문재인 정부 치하에서 조국 수석과 손발을 맞췄던 선임행정관 출신이고 이런 정도의 커넥션이면 지금 쿠팡과 관련해서 성명하실 때 도대체 무슨 일이 혁신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께 좀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근데 너무 이러면 그냥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조국의 당에서 맴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총장 시켰던 사람을 다시 인재영입 부위원장을 시켜야 되고 이런 거면 인력들도 굉장히 좁은 거고요. 이건 정치를 하는 정당의 면모는 아닌데요. 그런 것 동아리는 같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동아리나 동아리가 뭐 개모임. 아니구나. 맞다. 네. 동아리가 아니고 오늘 보니까 지지율 4%까지 회복을 하셨던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거 잘 지혜롭게 성명하시고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겠네요.